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업상담사 실기적중 예상문제 160문제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핵심 엑기스 160문항.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여러분 실기시험은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 계속 여러분 잔소리하지만요, 이 3박자가 있습니다. 첫째,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설명하라,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쓰는 거에 대한 고정관념,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실기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객관적으로 쓰면 됩니다.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방향성을. 중요한 거는 제목을 이해해야 돼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키워드, 그 다음에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쓰자. 제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반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기 설명하시오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키워드가 정신분석의 상담의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6점짜리죠. 여기 이제 6점짜리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기 이렇게 6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불안의 종류 세 가지가 무엇이냐 확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이 있고,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이 있다. 불안의 종류가. 세 번째 도덕적 불안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키워드를 묶어서 현신도다.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묶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그럴 때 이 첫 출발,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요, 그 노래가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첫 박자가 안 맞으면요, 노래가 아주 당황스럽고 다 망쳐버려요. 이 기술하시오 2차 직업상담사 실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출발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 출발을 이렇게 두 문자로 묶어드리는 겁니다. 현신도, 출발점 현신도다.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 세 가지만 쓰면 채점자는 벌써 점수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쓰는 거는 이제 타당도 있게 여러분이 알아서 쓰면 됩니다. 이런 글자를 그대로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번 정말 반복합니다. 실기시험은요, 글자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글자를 외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다. 쓰는 거는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 된다. 다만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면요, 자아가 현실을 지각하고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현실을 지각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나는 더 쉽게 쓰고 싶다. 그러면 현실을 지각하는 불안을 느낀다. 나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현실적 불안이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쓰는 건 타당도 있게,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쓰면 된다. 답안지 채점은 요것으로 한다. 즉 요것은 신뢰도로 공부를 하고,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공부하면 된다. 1번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또 2번부터는 이제 쫙쫙 넘어갈 겁니다. 신경증적 불안,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아름다운 답이겠죠. 도덕적 불안, 키워드가 초자아 발달. 얘 하나 갖고 말꼬리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초자아가 발달돼서 생기는 불안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초자가 발달되어서 죄의식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정말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러면 도덕적 불안, 초자가 발달돼서 생기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아름다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성 있게 쓰자. 쓰는 것은 이 양념이다. 양념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겁니다. 버무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버무리세요. 왼손으로 버무리건 오른손으로 버무리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름답게 버무리면 됩니다. 다만 버무리려면 양념이 있어야 되니까 요 설명들은 양념에 불과하다. 양념을 잘 타당하게 버무리면 된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 상담에서의 불안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이냐? 현신도,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을 의미한다. 현실적 불안, 자아가 현실을 지각해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신경증적 불안,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 초자아가 발달되어서 생기는 불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됐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그럼 역전이가 뭐냐 이거죠? 6점짜리죠? 그래서 6점짜리다. 대부분이 6점입니다. 6점. 역전이의 의미 먼저 보겠습니다. 역전이란 상담자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미해결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를 들면 example, 자,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왔습니다. 근데 상담자가 갖고 있는 미해결된 어떤 감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감정이 내담자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러면 내담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상담자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역전이라 한다. 거꾸로 상담자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미해결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서는요, 전이를 강조하거든. 전이는 옮기는 거예요. 누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미해결적인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기는 거, 투사하는 것을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역전이 거꾸로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이 이 중심을 잃고 내담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첫째,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감정의 왜 역전이가 되는지 감정의 근원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는 로봇 이름이 아니에요. 로봇 이름이 아니라 상담사의 상담자, 즉 스승이죠. 스승님한테 제가 지금 이런 감정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는다. 보통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 글자 외우는 거예요. 도서관 보세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역전이를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아주 미쳐버려요. 인지가 돌아버려요. 이 글자 하나씩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 병걸립니다. 그냥 슈퍼바이저 상담자의 상담사에게, 상담자의 스승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또 이제 내 능력이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자꾸 내담자한테 감정이 끌려가. 상담의 중심을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위임한다. 인계한다 이겁니다. 도저히 상담에 자신이 없고 중심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해결점 첫째 갑니다. 자기 분석, 교육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를 치료한다.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받는다. 또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감정의 근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아주 병걸립니다. 근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본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근원이 생각 안 나?
또 다시 외울게. 이런 사람 병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정답을 모두를 적어놓은 거고 여러분이 편리하게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쯤 강의를 들으시면 감 잡았어. 오케이. 2차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이제 별것도 아니네. 그동안 글자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3번 가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이성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럴 때 방어기제의 종류, 이게 답입니다.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문제점은 무의식의 불안이에요. 불안. 의식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불안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이 오니까 이거를 방어해야겠죠. 방어하는 기제, 방어하는 도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라는 뜻은 방어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방어 도구. 근데 여러분 이 방어 기제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냥 글자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란 무의식의 불안을 방어하는 도구를 의미하는구나. 그 도구 5가지만 쓰는 거니까 뭐 5점짜리겠죠. 5가지만 쓰면 5개만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나오는 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병 걸리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몇 개만 외우면 돼요? 5개만 외우면 된다. 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수님, 6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또 불안이 와요. 또 초자가 발달되면 불안이 와요. 믿음 천국 불신족 믿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5점짜리예요.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요. 5점짜리다. 나오면 5점이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 천국.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5점짜리 5개만 외우면 된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5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억압, 방어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투사, 합리화, 퇴행, 전이, 반동형성, 주지화 이렇게 기타 15개가 쭉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죠. 하나는 그냥 서비스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5개만 골라서 외우면 된다. 나는 이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5개만 딱 찍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6개 외우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거 5개만 외우면 된다. 억압, 의식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생각이 안 나서 이게 그럼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기억 상실증. 기억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기억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억눌러 억압시킨다. 그래서 억압, 무의식 속에 억눌러 버리는 것.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투사, 자신의 심리적 속성, 즉 자신의 문제점을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래서 투사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남 탓. 이렇게. 자기가 화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지금 내가 열받았어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너 도대체 나한테 왜 화내는 거야? 이렇게. 지가 화내놓고 친구 때문에 또 화냈다고 막 이게 남 탓,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남 탓하는 거다. 그래서 남 탓하면 투사, 이 남 탓으로 글짓기 하면 된다. 그럼 자신의 문제점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거는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합리화. 가장 대표적인 거 1차에 많이 여러분 공부했죠? 여우와 심포도 이론. 그래서 실망을 주는 현실 도피를 위해서 그럴듯한 구실을 요걸로 글짓기를 하면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 하나만 단어를 딱 낚아쳐서 낚시처럼 낚아쳐서 그 단어를 갖고 글짓기 하면 돼요. 타당도 있게. 그럼 여기서도 저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우와 심포도 이론이 있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겠죠. 퇴행. 이전 발달 단계로 한 단계 후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동생분 형이 어리광을 부린다.
형이 사랑받다가 동생이 생기면 동생이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동생처럼 엄마 나도 사랑해줘 이렇게 어리광 부리는 거 태횡이다. 전이, 전치, 화풀이. 키워드가 뭐예요? 화풀이 같은 욕구를 다른 대상에게 푸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거예요. 화풀이. 또 나보다 내가 편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그잠플 직장에서 스트레스 막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자기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 몰라? 보면 알 거야. 막 이렇게 막 괜히 승질 부는 거예요. 왜 그래? 부인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직업 상담소를 공부하면 아이고 저것도 전임 행동을 또 하는구만. 또 직장에서 또 뭐가 또 혼났나 보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또 아름다운 또 가정이 되겠죠. 반동형성, 내면의 욕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욕구와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무의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떠준다. 미운데 그냥 떡 하나 떠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방어의 도구로 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만 쓰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이제 정신분석이 끝났죠. 그래서 1차보다 2차 실기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공부할 때 2차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의 1차 공부는 외울 게 많아요. 범위도 넓고. 근데 2차에는 3가지만 외우면 돼요. 불안의 종류 3가지. 하나,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 둘, 3번째, 정신분석 상담에서 방어기제 5가지. 3개 프로이드 끝. 이거 너무 쉽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2차가 더 쉽습니다. 1차보다. 1차는 바다와 같이 넓은 범위지만 2차는 이렇게 저수지와 같이 딱딱 떨어집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 3개만 외우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딘에 갑니다. 보딘의 심리적 원인이라고 하죠. 보딘 정신역동적 상담. 제가 1차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띨띨한 거예요. 정신역동적. 정신이 역동적이 되는데 역동적이 못하다. 띨띨하다. 이 띨띨한 심리적 원인 5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니까 5점짜리겠죠. 그래서 5개. 의존성. 보통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합니다. 변별 진단 5가지가 뭐냐라고도 하고요. 또 직업 선택의 문제점. 직업 선택의 문제점. 보통 정신역동적 상담도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처럼 불안을 강조해요. 근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의 불안은 무의식의 불안을 강조하고 보딘의 불안은 직업적 불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직업적.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딘의 문제가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여기서 심리적 원인 5가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 문제를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존성.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직업 문제에 주도적으로 이런 거 글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직업 문제를 주도적으로 못하고 의존하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그냥 글짓기 하자 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요 키워드는 잘 써야겠죠. 왜? 요게 채점표니까. 그래서 2차 시험은요. 문제와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에요. 쓰는 건 타당도 있게만 쓰면 점수를 다 줍니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 자아 개념과 내 스스로의 개념과 어떤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직업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아니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자아 갈등, 이건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으로 해서 직업 선택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유형이다. 이렇게 쳐도 틀린 답이 아니겠죠. 왜? 타당도가 있으니까요. 정보의 부족, 정보가 부족해요. 무엇 때문에? 경제적 궁핍이나 교육기회 결여해서 직업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선택에 대한 불안. 직업 선택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이나 사회적 요구 간의 충돌로, 즉
자신과 타인, 보통 타인이라면 부모님이나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뭐 의사가 판사 되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직업 상담자가 되고 싶어요. 이럴 때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발생하는 불안을 선택에 대한 불안이다. 문제가 없어요. 확신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또 이제 안내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많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해요? 몇 번씩 얘기해서 다 합격했다고. 믿음 천국 부신족. 믿으면 다 합격이라니까? 아, 그렇군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 마음이 편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즉 불신지옥이죠. 이렇게 직업 선택과 미래 진로에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이다. 문제가 없지만 확신이 부족해서 불안한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살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요즘 광명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케아를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이케아 광명에 아주 이케아 유명하죠. 이케아 옆에가 우리 집입니다. 이케아 사니까 이케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의자가 많이 팔린대요. 의자가 많이 팔리니까 의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겠죠. 왜? 광명 사니까. 의자 정보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광명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의자 정보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 광명 사니까. 우리 집에 이케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딱 나오라고 제가 키워드를 묶어드립니다. 보딘의 심리적 원인 오케이. 의자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의존성, 자 갈등, 정보의 부족, 선택의 불안, 문제 없다.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 두 문자 묶어두시고 해설은 이해한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직업 상담사 시험 실기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딘의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이렇게 나올 때는 6점짜리예요. 그럼 또 보딘 3가지는 안 외웠는데 하지 말고요. 이 중에 3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 정도 인지 능력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직업상담 과정, 상담의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담의 과정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죠. 그래서 여기 점수가 나와 있죠. 6점짜리다. 키워드 탐색과 계약의 설정,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중변이다. 이렇게 묶는 겁니다. 항상 노래 가사처럼 첫 가사, 첫 음이 나와야 돼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3단계 과정은 탐중변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워서 탐색과 탐만 외우면 안 돼요. 탐색과 계약의 설정, 이건 뭐 아시겠죠? 또 중대한 결정, 다른 말로 핵심 결정이라고도 해요.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쓰면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채점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주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쓰면 된다. 글자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다. 즉 요 키워드와 문제와 매칭하는 시험이다 이겁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요. 보딘, 탐중변. 탐중변이 뭔데? 보딘이지 않습니까? 보딘의 뭐? 정신역동적 상담이야. 정신역동적 상담의 뭐? 보딘요. 이렇게 되면 맨날 헷갈려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과정 3단계. 얘를 외워야 돼, 문제를 외워야 매칭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단계는 탐중변이다. 탐색과 계약의 설정. 내 남자의 정신역동적이니까 내 남자의 정신역동적 상대를 탐색하고, 즉 띨띨한지 안 띨띨한지 탐색하고, 상담의 구조와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몇 시에 하고, 이런 상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다. 중대한 결정, 핵심 결정, 무엇이 중대하냐?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지 아니면 직업에 맞춰 성격을 변화시킬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중대하게 결정해야죠.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에 맞게 내 성격을 변화시킬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제 변화를 결정했으니까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성격, 욕구, 흥미 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또 긴장해서 요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그럼 또 막 떨리고 울지 말고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여기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요. 조금 먼저 이렇게 양념이 풍부하려면 뭐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맞게 성격 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외우지 말고 요만큼만 하나만 성격 등을 이렇게 뭐 등과 같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면 될 겁니다. 한 번 더 확인 짚어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3단계 또는 3가지 과정은 탐중변이다. 탐색과 계약의 설정, 중대한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타당되게 쓰면 된다. 아이고 6점 맞았네. 2차 시험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지금 5번까지 설명을 했지만 저절로 외워지지 않나요? 너무 쉽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6번 갑니다. 보딘의 상담 기법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요거는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근데 왜 예상 문제를 적중 문제를 뽑았냐? 보딘 문제에서 2일차에 가장 중요시 나오는 게 이 상담 기법이에요. 기법 3가지. 명비소, 명용화, 비교, 소망과 방어의 체계. 여러분 1차 시험 볼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딘의 상담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명료화, 2번 비교, 3번 소망과 방어의 체계는 해석, 4번 이거 반응의 비범주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답 4번. 이런 거 기억나는 분 계실 겁니다. 왜 기억이 날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그래서 1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2차에 꼭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로 뽑았습니다. 상담 기법 3가지 뭡니까? 명비소, 그래서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의 체계다. 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상담 기법 3가지 쓰죠? 아싸! 탐중변! 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을까봐 이렇게 변별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할 거예요. 많이 공감할 거예요. 맞아. 강의 듣다가 공감할 거예요. 그래, 어떤 거는 탐중변, 어떤 거는 명비소, 보딘, 탐중변, 명비소,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보딘 넣어보시는데 뭔데? 그건 뭘로 줘? 이러면 문제를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명료화, 내담자의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하고 요약해 주는 걸 의미한다. 말 그대로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명료화시켜주고 요약시켜준다. 왜 요약시켜줘야 돼요? 띨띨하니까. 정신역동적이 안 되니까. 상담의 기법이니까요. 비교해줘야겠죠. 무엇을? 직업 선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고 설명해준다. 상담자가. 왜? 띨띨하니까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소망과 방어의 체계는 해석. 내담자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방어하는지 내적 동기를 확인하고 직업 결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가 지각하도록 시도한다. 이런 내용만 이해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답안지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내담자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방어하는지 내적 동기를 확인하고 또 직업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각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니면 지각하도록 시도한다.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6번 해결됐고요. 7번 갑니다. 아들러 갑니다. 개인주의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 5가지. 아들러. 개인주의가 어떤 의미냐면요. 일제에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전생에 대한 주입니다. 즉 인생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럴 때 상담 목표가 뭐냐?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은 인간은 열등감이 있다 이겁니다. 열등감. 열등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상담의 목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열등감을 극복하면 뭐가 나와요?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또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또 잘못된 가치와 문제를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그래서 외울 때 열등감, 우월감, 사회적 관심, 가치와 목표 수정, 잘못된 동기, 변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개 쓰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아주 아름답죠. 외우기도 편하고요. 1번 열등감, 2번 열등감 극복, 2번 우월감 추구, 3번 사회적 관심 도와준다,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게 한다,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한다. 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거 잘하면 실기가 필기보다 훨씬 쉬운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계속 강의 들으시면 돼요. 듣다 보면 또 생깁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활 양식, 인생의 생활 양식 4가지가 무엇이냐? 4가지니까 4점짜리겠죠. 4점. 그래서 4점짜리면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 키워드만 쓰면 거의 점수를 준다. 시배형, 기생형, 도피형, 사회형 4가지의 생활 양식이 있다. 그래서 기생형은 획득한다 이거예요. 옆에서 뭐 기생형 빌어붙어서 획득하는 거죠. 빌어붙어서. 도피형은 도망가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4가지 생활 영역인데 아들러의 생활 양식, 아들러의 문제점은 뭐라고 했죠?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활에 맨날 뭘 하더라도 진다 이거예요. 왜 져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지기도사다. 이기는 도사가 아니라 지기도사다. 왜 지기도사예요? 열등감 때문에 맨날 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지기도사. 그래서 지배형, 지기도사다. 이기는 도사가 아니라 지기도사다. 사활,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만 높아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주장적이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까지만 써도 돼요. 뭐 이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시험 볼 때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지배형이란 공격적이고 주장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기생형은 이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마음대로 타당되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배형, 김덕기 교수 만세,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얘랑은 타당도가 안 맞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이런 내용에 맞게끔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쓰면 다 맞게 해준다. 기생형,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은 중간이다. 왜? 중간에서 빌어붙어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다. 도피형, 사회적 관심도 회피하는 거니까 낮고 활동 수준도 낮다. 그래서 여기는 낮고 중간, 여기는 낮고 높고, 사회형은 가장 아름다운 거겠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다. 그래서 높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협력적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심리적으로 협력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안 써도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쓰십시오. 또 이렇게 강의하면 아유 교수님 이게 더 어려워요. 그냥 다 외울래요. 이런 분들은 성격을 좀 고쳐야 돼요. 9번 갑니다. 직업 상담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접근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을 비교하시어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들러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스승님의 배운 거를 아들러가 조금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6점짜리입니다. 여기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결정론적 존재로 봤다 이거예요. 5세에 인간의 성격이 결정되어진다. 결정론적. 아들러는 웃기지 마라. 인간은 전생에 동안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 결정적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리비도에 의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았다. 아들러는 사회학적 존재, 사회 속에서 인간은 형성돼가는 사회학적 존재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분리된 존재, 즉 원초와 자아, 초자, 이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그래서 보았지만 아들러는 전체 총체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결정적, 자기결정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또 분리된 존재, 총체적 존재, 이렇게 키워드 세 가지만 묶으면 여러분 정답으로 다 인정받습니다. 어렵지 않죠? 10번 갑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LCL로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LCA로만. A. 이게 뭐 이 실기 강의는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또 벌써부터 혀가 또 말려 들어가네요. LCA. 영어로 뭐 라이프 커리어 뭐 어세스먼트. 그래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생애 진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 구조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시오. 7점짜리네요. 점수가 높죠? 그래서 7점짜리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있고 또 이렇게 얘만 묶어서 4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묶어서 6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1타 2피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올 때도 있고 얘만 나올 때도 있고 얘만 나올 때도 있다. 구조 진로 사정. 사정이란 말은 조사예요. 진로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담자가. 그래서 직업 경험이나 교육 경험을 통해서 또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담자를 탐색한다. 조사, 탐색. 내담자의 인생을 조사하는 거다.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 개인의 하루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발견해서 개인이 의존적으로 사는지 독립적으로 사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쓸 때는 전형적인 하루란 개인의 하루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까지만 써도 되고 개인의 삶이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이해만 해서 그 내용만 쓰면 되죠. 강점과 장애, 내담자의 강점이 무엇이고 장애가 무엇인지 말해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도록 한다. 요약 또 수집된 인물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시작한다. 이제 이 다 수집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집된 정보를 요약해야겠죠. 나는 너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내담자의 상황을 요약하고 이걸로 말꼬리 잡는 거죠. 요약해서 상담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로 이 네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채점표고요.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생애 진로 사정 1차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개인의 전생에 라이프의 진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전생애를 조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개인의 호구조사에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겁니다. 호구조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직업 경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또 내담자의 교육순이 어느 정도인지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 내담자가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서 대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능력과 기술인지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인식, 어떤 가치관이 있고 자기인식, 어떤 인식을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호구 조사를 통해서 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큰 덩어리로 공부했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11번 문제 갑니다.